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평탄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던 저는 얼마 전 감당하기 힘든 평지풍파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저에게 일어난 일이 드라마나 소설이 아닌 다 현실인 건지 황당하고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에 올라가는 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외고로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아내와 저 둘만 지내게 되었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괄괄한 성격이었어요.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었죠.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내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름대로 자중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없고 하니 즐겁게 놀러 다니고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을 먹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어차피 그건 아내의 생활이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보니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보고 제 친구들을 밖에서 보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와라. 자기가 술상을 차려주겠다 하더군요. 제 친구들하고는 자주는 아니어도 모임 같은 곳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친구들과 만남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는 소리가 나왔죠. 그렇게 친구 3명과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인데 2명은 결혼을 했고 1명은 돌싱이었습니다. 그 돌싱인 친구의 이름은 준택이었습니다. 준택이는 골프웨어 샵을 운영하는데 아파트도 있고 세받는 상가까지 있어서 돈도 많고 차도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제 지인들 중엔 제일 돈이 많은 친구였죠. 그 친구는 20대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놀러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들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부럽단 소리도 곧잘 했죠. 본인도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며 결혼 생활 같은 건 잘 안 맞는다는 소리도 잘 했었습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저하고는 참 반대되는 성향이죠. 하여튼 그 친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게 됐었어요. 와이프가 이런저런 음식으로 술상을 해놨더라고요. 와이프도 제 친구들이 오니 신나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들뜨더라고요. 워낙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와이프는 준택이는 오랜만에 봤었어요. 보통은 부부 동반 모임이 많으니 준택이는 자주 모임에서 빠졌거든요. 준택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통 얼굴 못 봤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데 저 같은 철새가 끼면 되나요? 물흐리게. 그런 게 어딨어요. 종종 나오세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친구 있는데 소개해줘야겠다. 와이프와 준택이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편하게 이야기를 잘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 잘 맞는 것 같았죠. 보통은 남편이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재수 씨는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다가 준택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남편 친구면 저한테도 친구나 다름없으니까 종종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놀러 오라고 말했으니까 진짜 자주 놀러 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장난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준택이가 그런 장난을 칠 때마다 와이프가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나 싶으면서도 능글능글한 준택이의 장난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가 파하고 제가 장난치듯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준택이랑 아주 죽이 척척 맞더구만. 뭔 죽이 잘 맞아.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기 나누는 거지. 그나저나 준택 씨는 정말 안 늙었다.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머리숱도 더 많아진 것 같아. 걔 골프 광이잖아. 그래서 골프웨어 샵도 차린 거고.
운동 좋아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놈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딱서니가 없잖아. 철이 없으면 잘 안 늙거든. 뭐 철이 없어. 그냥 성격이 자유로운 거겠지. 그러면서 오랜만에 본 준택이 역성까지 살짝 드는 겁니다. 좀 황당했지만 그냥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준택이는 두어 번 정도 더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러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 없이 혼자 놀러 왔었죠. 그때도 밤늦게 술을 마셨는데 제가 워낙 만취했어서 정신이 없다가 그만 거실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 준택이는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요. 와이프에게 전날 일을 물으니 저와 준택이가 거의 동시에 기절하듯 잠들고 자기는 귀찮아서 내일 치워야겠다 싶어 저와 준택이에게 이불만 덮어놓고 방에 가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준택이가 영 뜸하더라고요. 연락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늦고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제일 시간 많고 한가한 놈이 바쁘다고 하니 뭔가 싶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때쯤 눈에 띄게 밝아지더군요. 다이어트 할 거라며 몸매 관리도 더 신경 쓰고 피부 관리에도 열을 올렸어요. 미용실이나 뷰티샵도 자주 가고요. 보통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그마저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하니 제가 취미를 가지라고 했다고 취미 때문에 바쁘다네요. 무슨 취미를 가졌냐니까 운동을 한답니다. 등산도 가고 트레킹도 한다고 살도 빠지고 재미도 있다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니까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혼자만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겁니다. 애 키운다고 고생 많았으니 저런 자유시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친구와 그렇게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냐고요. 제가 일 때문에 준택이의 매장 근처에 외근을 갔을 때였어요. 매장에 둘러보니 직원만 있고 준택이는 없더군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은 여자친구분이 와서 밥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라니. 저나 제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새 여자친구가 또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준택이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누군지 보자 싶어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준택이의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와이프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맞았죠. 와이프의 옷차림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한 골프웨어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으로 멍하게 있는데 잠시 후 준택이가 와이프와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얘네 뭐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성원아, 여기 웬일이야? 나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얼굴 보고 가려고. 근데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아까 보니까 준택이 차 타고 오던데? 제 물음에 준택이는 누나를 굴려대고 와이프는 어설픈 변명을 했습니다. 나 그 아는 언니한테 옷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준택씨 가게 왔거든. 왔다가 내가 밥 안 먹었다고 하니까 준택씨가 밥 사준다고 해서 먹고 온 거야. 와이프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누나를 막 굴려대는 게 보였습니다. 아는 언니? 누구? 뭐 얘기하면 알아. 운동하면서 만난 언니인데 그냥 뭐 이래저래 나 운동도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근데 당신이 준택이 매장을 알았어? 내가 얘기했던가? 제 말에 이번엔 준택이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에이, 넌 기억력도 참. 전에 술 마실 때 얘기했잖아. 우리 매장 이 동네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아니면 뭐 재수씨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 저는 몹시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었지만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 얼굴 봤으니 나는 가야겠다. 아, 그래, 그래. 나도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저기, 다음에 보자. 내가 술 살게. 당신은 안 가? 아, 나도 가야지. 와이프도 불이 나게 저를 따라오려는 겁니다. 당신 선물은? 아는 언니 선물 산다며. 어? 아, 맞아, 맞아. 그 준택 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걸로 주세요. 예? 예, 예, 예. 준택이는 허둥지둥 거리더니 아무 옷이나 빼와선 직원에게 포장을 맡기는 겁니다. 와이프는 제 눈치를 보며 카드를 긁고요. 자기는 회사로 다시 들어가? 당신 태워다 줄게. 집에 갈 거지? 그럼. 저는 와이프를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가는 내내 잠시도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럽고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를 일단 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와이프 말대로 선물 사러 왔다가 아는 사람이니까 밥 한번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직원이 여자친구와 밥 먹으러 갔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와이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한동안은 와이프도 그 전처럼 어딜 나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죠. 도대체 뭘까? 왜 준택이 차에서 같이 내렸고 준택이 매장 직원은 여자친구랑 나갔다고 했을까? 솔직히 이제 와선 뻔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아닐 거다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도 와이프에게 그날 일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얘기를 꺼냈다간 제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고 그냥 저의 착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몰랐으면 몰랐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준택이에게 대놓고 얘기를 해보자 싶어 그날은 반차를 쓰고 준택이의 매장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직원은 저를 알아보는지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준택이는 또 매장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봤었죠? 여기 사장 친구인데요. 사장님 어디 갔나요? 아, 네. 오늘은 일찍 가보신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말인데요. 제가 사장님 어디 갔냐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들어왔던 여자가 사장님 여자친구 맞나요? 제 물음에 직원은 곤란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예? 아, 그때 죄송해요. 제가 그때 착각했나 봐요. 여자친구가 아니셨나 봐요. 아, 근데 혹시 그전에도 그 사람이 몇 번 더 왔었나요? 직원은 그때 대화를 들어서 같이 왔던 여자가 제 와이프라는 걸 알아서인지 선뜻 말을 못하더라고요. 몹시 곤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전에도 왔었죠? 제가 얘기했다곤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사실은 그전에 3-4번 정도 더 오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뭐 여자친구다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시진 않았고요. 그냥 가깝고 친해 보여서 제 짐작으론 여자친구인가 보다 했거든요. 친하다면 뭐 어깨에 손을 두른다든지 옷 같은 것도 그분이 고르시면 사장님이 선물 많이 하시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마주쳤을 때 입고 있던 그 골프웨어도 준택이가 선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매장 밖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친구 와이프와 따로 연락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만나서 선물을 주고 남들이 보기에 애인 사이처럼 보이게 다녔다뇨.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제 친구와 제 와이프가요.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 TV에서나 아니면 건너서는 들었어도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근의 공원에 가서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준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택이는 처음엔 안 받고 두세 번 거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다면서요. 제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불러냈습니다. 준택이는 피곤하다느니 어쩌느니 변명을 하며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그럼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냥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번엔 와이프에게 술 한잔 하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술집에서 저 먼저 술을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와이프가 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 참 더럽고 역겹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랑 그전에도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지? 속에서 울컥울컥 화가 치솟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준택이도 들어오더니 저와 제 와이프를 보고 움찔 놀라는 겁니다. 제 와이프도 엄청 당황해 하고요. 저는 속으로 잘들 논다 생각하며 준택이에게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전만 해도 같이 만나면 웃고 떠들고 죽이 척척 맞더니 도둑이 제발 저릿다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재수씨까지. 네 눈엔 이 사람이 재수씨로 보이긴 한가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친구 와이프랑 그러고 싶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냐? 제 말에 준택이와 와이프는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됐고. 어디까지 갔냐? 잤냐? 당연히 잤겠지. 이 나이에 만나서 짝짝꿍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 쪼다로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친구랑 붙어 먹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다 오해야. 내가 다 알고 왔어. 전부 다. 둘 다 솔직히 여기서 얘기해.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 안 하면 당신은 이혼이고 준택이 너는 상간남 소송 걸 거고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 다 할 거다. 너네 부모님한테도 할 거고. 솔직히 매장 직원의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입에서 얘기를 들어야 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했죠. 야 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지. 너네 입으로 듣겠다고 한 건 그나마 너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 멍청한 친구놈과 와이프는 제가 증거고 뭐고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은 발뺌하지 않고 다 털어놓더군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정확히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그때 너네 집에서 술 먹었던 날, 나 거실에서 잠들었던 그날? 누가 먼저 그랬는데. 준택씨, 그만 말하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와이프가 급하게 준택이의 말을 끊고 말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와이프를 노려봤어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민석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민석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 말에 와이프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 됐다. 그냥 이혼하고 너는 상간남 소송 소장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성원아, 잠깐만 얘기하려고 하잖아. 저기 내가 먼저 그랬어.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술에 취해서 어떻게 됐나 봐. 그래서 너네 와이프랑 술 한잔 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게 뭔데? 우리 집에서 자기라도 했다는 거야? 준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사실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이 뻔히 있는데 둘이서, 그것도 내 집에서 그런 짓까지 저지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친구 얼굴에 주먹을 갈기고 테이블 위에 술병이라도 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기가 막혀 현실인가 아닌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그렇게 만났단 거지, 데이트하면서. 데이트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몇 번 밥이나 먹고 한 게 다야.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이프가 따라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술집 앞을 도망치듯이 나와서 괴로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정말 아내와 친구가 바람이 났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너무 끔찍하고 괴로웠습니다. 사실 저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와 친구를 부른 것도 본인들 입으로 실토하는 걸 녹음해서 증거를 모으자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정말 진실을 들으니 배신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밤거리를 헤매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아들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받더군요. 민서가, 아빠야.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아빠? 아,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아빠, 술 먹었어? 한잔 했어, 가볍게. 그럼 얼른 집에 가, 엄마 걱정해.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얘기가 나오자 돌덩이라도 얹은 듯 다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얼른 다시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범하고 순탄하게만 흘러오던 제 인생. 발랄한 와이프와 착하고 듬직한 아들까지 둬서 이만하면 값진 인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내는 쥐죽은 듯이 지내며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려고 하지만 저는 아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일체 대화도 섞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제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술에 취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후에는 왜 만났냐고 하니까 그냥 오랜만에 다른 이성에게서 느껴지는 긴장 같은 게 좋았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더군요. 울며 불며 반성하는 아내를 보니 밉다가도 한편으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저만 그냥 넘어가 주면 예전처럼 평범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깊은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